신문이요 하고 외치면서 길 건너 가는데 강북동 쪽으로 들어가는데 꼬마야 신문 하나 줘 이래 된 거예요. 그 신문을 받아 들더니 꼬마야 너 뭐 집이 어디야? 집이요 양산요 이라고서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밥 먹었어? 그때 점심 먹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기 전이고 아니요 밥 사줄게 갈래 된 거예요. 예? 신문 팔아야 되는. 신문도 내가 팔아줄 테니까 가 밥 사줄게. 신문 팔아주고 밥 사준다는데 쫄래쫄래 따라갔죠. 들어가 이래. 그래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저기에서 서울에서 나오려는데 나를 탁 밀친 거예요. 그러면서 저 구석에 찌그리 걸려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 신문 팔러 간다고 울고서는 저거 하니까는 발길질이 날라오더라고. 그게 이제 결국 그 영하숙 재생원의 연락 사무소였던 거예요. 거기가. 저의 이름은 손자, 석자, 주자고요. 제 생년월일은 1963년 4월 23일 생입니다. 제가 4살 되던 무렵에 우리 어머님 사고를 치셨어요. 그 수습이 안 돼갖고 가출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가가 있는 양산으로 저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때는 양산을 올라가서 할머니와 고모들 손에서 제가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자라왔고, 제가 할머니가 6살 때 돌아가시고 나서 저를 한해 일찍 입학을 시켰어요, 아버지가. 7살에 국민학교를 입학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저희 또 아버님이 뭘 했냐면은 그때 당시 외항선을 탔어요. 그래서 저를 고모들 손에 맡겨놓고 외항선을 타고 나가신 거예요. 8살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제 기억으로는 양산에 잠깐 왔다 가셨어요. 엄마가 가고 난 후 제가 기억에는 한 몇 달, 한 3, 4개월 정도 또 양산에 집이 풍지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길로 이제 저는 그야말로 천덕꾸리가 됐어. 그래서 이제 아버지도 그 충격으로 배에 안 나가시고 지내면서 어찌 보면 그때 당시에 너무 집에 그 촌에서 새빵살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촌 동네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텐데 제가 알고 있기는 서너 군데를 거쳤었고 서너 군데를 거치면서 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학교 이제 예를 들면 3학년 때 그때 당시에 육성회비라는 거를 못 내가지고 어찌 보면 선생님 앞에서 불려나가갖고 전교생들이 보는 앞에서 육성회비를 안 낸 친구들이 그 앞에서 창피를 당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저한테는 저거였고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처음으로 부산에 신문을 팔러 간 게 그해 여름 방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하숙 재생원을 만나게 됐고 신문을 팔러 갔는데 뭐 애들은 한 15명 정도 그러고 이제 중간에 신문 나눠주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한 서너 명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한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남고 그러고 이제 우리들 꼬맹이들은 죽사 싸다 뛰어다니면서 다방이고 버스간이고 다니면서 신문을 팔았어. 그러면 이제 저녁에 되면은 그 초판을 들고 나가면은 너 몇 부 줘? 20부 주세요. 20부 들고 나 초판 팔고 나면은 재판 나올 때 되면은 파란 돈 입금시키고 또 들고 나가갖고 재판 들고 나가고 저녁까지 팔고 하는 그런 저거였고 구조였고 지금은 부산시청이 옮겨갔지만 영도 다리 있는데 부산시청이 있었거든요. 시청 바로 옆에 국제신보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20분가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아가지고 나와갖고 신문이요 하고 외치면서 길 건너 가는데 강북동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지금 생각이 뭐 신사분인가 모르지만은 꼬마야 신문 하나 줘 이래 된 거예요. 그 신문을 받아 들더니 꼬마야 너 뭐 집이 어디야? 그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이요 양산요 이라고서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밥 먹었어? 그때 점심 먹기 전이었거든요. 밥 먹기 전이고 아니요
밥 사줄게 갈래? 된 거예요. 예? 신문 팔아야 되는데, 신문도 내가 팔아줄 테니까 밥 사줄게. 신문 팔아주고 밥 사준다는데 저래저래 따라갔죠. 그게 이제 결국 그 영하숙 재생원의 연락사무소였던 거예요. 거기가. 들어가 이래. 그래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좀 적해서 서울에서 나오려 하는데 나를 탁 밀친 거예요. 그러면서 저 구석에 찌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나 신문 팔러 간다고 울고서는 저거 하니까는 발길질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깜깜해져갖고 지금 생각하면 한 10시, 11시 사이 정도 됐을 거로 기억이 돼요. 다 나와 이러더라고. 근데 그 전에 또 한 3명 정도 불어갖고 한 5, 6명 정도 됐던 거예요. 대포함해갖고. 그 밖으로 나오니까는 큰 트럭이 서가 있더라고요. 영하숙에서 축사가 있어가지고 돼지하고 이런 걸 키웠는데 그 차가 한마디로 부산시내 식당을 걸면 짬밥 거두는 거 하고 그러고 이런 연락사무소가 부산시내 5군데가 있었답니다. 5군데 운영이 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애들을 잡아가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기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래서 임보관이 임시보관소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면 그 차가 싣고가 다 돌면서 싣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 10명 정도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고, 거기서 내려갔고, 뭐 처음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죠. 모르고, 그 사무실 잠깐 들렀다가 따라가래서 누굴 저래 따라갔더니 철장문을 내려 열면서 들어가 이러더라고. 이제 보니까는 어디로 가면 저 방으로 가요. 그래서 그 방으로 이제 들어갔더니 들어가서 이제 뭘 모르니까는 쭈삣쭈삣 하고 있으니까는 하나 부시 보더만 저 구석이가 DB 잘 이러더라고. 평수는 내가 생각하면 한 4평 정도? 4평에서 5평 정도? 인원이 어른 포함해갖고서는 애들하고 이래갖고 한 30명? 이게 한 방에 정상적으로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칼치기 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되니까. 그렇게 이제 잠을 재웠고. 그러고 이제 그 통 2개는 그게 하나 소변통이 하나 대변통이에요. 그게 용변 자체를 안에 밖에서 잠가버리니까 밖에 못 나갔고. 입사하는 날 사무실 잠깐 들렀다가 왔잖아요. 그때 이름하고 집이 어디야? 양산입니다. 학교 이름 얘기해주고 담임 선생님 이름 얘기해줬고 그래 그 했는데 다 집 주소하고 했는데 그것만 적고 끝나고 바로 나왔거든요. 다른 건 안 했어요. 근데 명단에 보면은 내가 손석주라고 이름 불러줬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적혀 있어요. 다른 이름으로 적혀 있어요. 명단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돌려보낼 생각이나 이런 건 없었던 거고 외아들이 있어야만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는 그 신상 기록이라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적지를 안 했어요. 아예. 그래서 부모가 찾아와가 내 자식 여기 있다 소리 들었다 내놔라 했을 때 어디 있냐고 명단을 찾아보라고. 그 명단 아무리 뒤져봐도 없죠. 그거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게 사실로 어떤 그 인적 사항이라든 적는 자체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죠. 그렇게 해서 재생원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2달에서 3달 사이 처음에 자폐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구타라는 자체는 그거는 흔히 우리가 하는 뭐 심심풀이 땅콩처럼 있었던 일이고 제가 들어갈 때 71년도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교도소에 이거 하고 있죠. 뒤통수 보는 거. 뒤통수 보기. 그 자세를 정자세를 하고서는 활력이 있는 거예요. 양반 자세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게 더 고역이에요. 그게 군대식으로 규율을 잡는다고 만들어 놓은 게 그때 당시는 그랬었고 또 영하숙 재생활할 것 없이 눈병이 많았었고 눈은 눈병이 생기면 전염성이잖아요. 이게 어떤 치료를 안 해주니까 전염 돼가지고 눈에 고름들이 다 달고 살았어요. 그냥 주름주름. 그러다가 영하숙이 이제 올라가고
보충대를 갔는데 1, 2, 3소대, 그 다음 4소대는 여하소대, 5소대 있고 6소대가 보충대예요. 보충대라는 거는 이쪽 1, 2, 3소대 어디 정하기 전에 임시로 모아놓는 거. 여기서 있다가 방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충대를 가게 되면은 안에 그냥 갇혀 있어야 돼요. 배정받을 때까지. 다만 하나 화장실을 간다 이러면은 그 불침범 서는 애들이 있어요. 화장실 좀 가고 싶다 이러면은 뭔데? 큰 거야, 작은 거야? 소변이 대변이라면 그러면 조금 기다려. 그래갖고 4명 차여 보내줍니다. 그 화장실 변소라 그러지. 변소 가갖고 똥 누면서 노래 부르랍니다. 노래 불러. 왜? 도망가나. 그러다가 저는 처음에 올라가 이틀 만에 어째 기회를 잘 봐갖고 그 보충대 담을 넘었죠. 담을 넘어서 갔는데 산속을 뭐 캄캄하니까 헤매다가 동이 휘뿌리 또 오니까는 이렇게 보니까 길이 보이더라고요. 찾길로 보고 가고 신장로 가고서는 딱 있는데 지금 11번 버스가 오더라고. 그래서 그 11번 버스를 무조건 또 세워갖고 올라타고 나온 기억이 나면 그 어쨌든 간에 그래갖고 양산을 왔는데 뭐 아버지는 처음에 나 찾으러 오만 대로 다 다니시다 하더라고. 다 다니시다가 이제 밖에 나가고 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큰 고모 집에 갔더니 어디 갔다 왔냐고 뒷소나. 그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그러고는. 그리고는 어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을 당연히 물어보지도 않았고 또 내가 그 얘기도 안 했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3학년 재생원을 갔다가 영화선을 통해 탈출을 하고 나서부터는 어떤 이 사회에 대해서 좀 뭐랄까 눈을 떴다 그러나 하여튼 방랑벽이 좀 도졌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어린 나이에 누군가가 잡아주는 어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는 제 맛대로 방치대가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제가 5학년 때도 나온 이유도 결국은 재정적인 문제였죠. 그래서 이제 봄방학을 맞이해서 나와갖고 그때는 이제 신문은 발로 안 갔었어요. 근데 뭘 했냐면은 부산 내려가서 찍새했어요. 찍새라는 게 그 아실 거예요. 구두 딴 데 보면 구두 딴 곳에서 구두를 사무실에 어디 가져오는 게 찍새라 그래요. 앉아가 닦는 사람 딱새라 그래요. 그 찍새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도 마찬가지로 형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뭐 저거 하면은 그냥 뭐 구 닦다가 구두 솔 갖고서는 저가 머리로 향해 날라오는 게 예사고. 그래서 그거를 며칠 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난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도망을 나왔어 거기를. 부산 진역에서 열차를 타고 물금역을 가면은 거기서는 집에까지 걸어가면은 물금역에서 한 4km 정도 돼요. 집까지가 10리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시, 4시 정도 부산 진역에 도착한 건데 아마 차가 6시 반인가 7시 가까이 돼가 열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다린다고 있는데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는 대여섯 살 많은 또래인 것 같아. 야, 니 어디 가는데? 너 물건 가는데요. 물건 집에 가. 왜?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밥 묻나 이라 밥을 안 먹다고. 그 돈을 20원 지어주면서 저 길 건너 시장에 가 짜장면 20원 하니까 짜장면 한 먹으라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20원을 갖고서는 쪼르르 가고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다. 한 그릇 사 먹고 다시 이제 역으로 돌아오니까는 밥 묻나 이라. 짜장면 맛있게 먹으세요. 그 이거 하나 마시라 이라. 그 보는데 내가 볼 때 사이다 그때 그때 당시.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먹고서는 거기로 이제 거기 안에 대합실에 의자에 앉았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마시고서는 얼마 후에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구호 봉사자더라고. 거기서 두 번째 재정원을 가게 된 계기가 그거였어요. 제가 두 번째 잡혀가갖고는 재정원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팔이 부러졌거든요. 그게 제가 재정원 두 번째 잡혀가갖고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날 무렵에 서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게 2, 3회 정도 반복되다가 이제 거부를 하니까 매질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이 사회에 밝힐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어찌 보면 이 일을 밝히지를 않아서 그렇지 너무나 비일비재한 일이었고 그러면서 그 매질 속에서 제가 팔로 막다 보니까는 팔이 부러졌고 팔이 부러진 그 이후로는 그거는 제가 면했는데 고통이 이제 많이 따라왔죠. 팔이 부러진 이후로는 괴롭힘은 덜 했었고 그 위에 영하숙에 올라가서 있다가 팔이 다 안게 돼서 물이 영하숙으로 올라갔었고 그것도 영하숙을 제가 올라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이제 그 무렵에 원생들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각 지역으로 보낼 사람들을 뽑고 이런 단계에서 저는 영하숙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거기를 가야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길을 서고 영하숙을 지원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도망을 치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1년 동안 학교를 못 나가서 5학년은 전체 결석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아버님 말씀 뒤에 후에 담임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도장을 찍어달래서 찍어줬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학교와 인연이 끝나버렸죠, 완전히. 그때는 아버지가 제가 없는 사이에 그 강변에 있던 집도 정리가 돼버렸고 그 길로 아버지는 이제 객지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를 찾을 겸 해서 객지로 나가갖고서 생활을 하고 계셨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방랑복이 된 거예요. 제가 솔직한 말로 해갖고 우리가 제일 어릴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잠자리였거든요. 먹는 건 어떻게 하든 해결할 수 있는데 잠자리만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안전하고 한 데가. 그러고 겨울에는 따뜻한 데를 찾아야 되고. 근데 그런 데가 내 돈 안 주고 가면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열차를 이용 많이 하는 거죠. 안에서 그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구두통이 요만하게 작았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열차 안에서 구두도 닦고 청도 가서는 꼬마 잡혀갖고 과일도 팔고 열차 안에서 과일도 팔았어요. 포도, 사과 이런 거, 복숭아 그것도 팔았고 이제 부산 이제 영하숙이 거의 없어진 무렵이고 이래서 부산 쪽에서는 이제 굿 닦는 일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로 조금 그때 14살 무렵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제 나름대로 좀 머리를 쓴 게 학교만 찾아다녔어요. 사대부고하고 부산대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처음에는 사대부고의 선생님들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방학 때 어떻게 저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방학 때에 가서 밖으로 다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전국을 떠돌았거든요. 그러면서 아동보호소하고 연결이 됐던 거예요. 이게 서울 올라와가지고. 아동보호소 서울역에서 잡혀가 경찰관 손에 의해서 갔죠. 그래서 서울 아동보호소로 갔는데 저는 서울 아동보호소 거기 한 2달 좀 넘어밖에 안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거기도 이제 임시 보호소가 있거든요. 근데 임시 보호소 대기를 하고 있다가 공장에 취업할 사람을 뽑는다 해갖고 공장에서 애들을 뽑으러 온 거예요. 뚝섬에 오뎅 만드는 공장. 오뎅 만드는 공장인데 거기 이제 6명이 가가지고 이래가 이틀 만인가 4명은 도망가 버리고 나하고 한 놈하고 2명만 남은 거예요. 월급은 받으셨어요? 아니 월급 못 받았죠. 그때 당시 애들 데리고 월급 주는 업소는 없었을 걸요 아마. 그 목적으로 거기 와갖고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래 있다가 나와갖고 그 공장에서 그래도 한 2달 지내면 재밌어서 안 나올 건데 요놈이 어떤 놈이 도망을 가버린 거야. 요놈이 도망가고 나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나도 이제 도망을 치게 된 거지. 그 길을 나와 그 다음에 대구에서 생활 많이 한 것 같아요. 8살 때 엄마를 찾으러 대구를 갔던 적이 있어요. 다시 대구를 간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엄마의 흔적. 물론 그 자리는 없었지만 그래서 대구 생활을 시작하면서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3일인가 밥을 못 먹고 굶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먹고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쓰러진 거예요. 근데 그게 쓰러졌는데 어디로 인계되냐면은 대구 신안파출소로 인계가 된 거예요. 근데 신안파출소에서는 거의 병자대 해갖고서는 대구 희망원으로 보낸 거고. 생활은 재생원하고 똑같아요. 근데 구타라든지 이거는 재생원보다는 덜해요. 다만 하나 틀린 점이 있다면은 재생원은 그래도 식당 갈 때는 밖에 나와가 갔잖아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재생원 자갈길 걸어서 갔다고. 근데 여기는 희망원은 한 건물이 이게 4동이에요. 그러면은 안에 가면은 이렇게 복도가 쭉 나와 있고 마지막에 화장실이 딱 되어 있어요. 근데 방이 1소대, 2소대, 3소대 방이 3개 있어요. 한 소대당 보통 한 30명 정도 수용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은 24시간 안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밖에서 잠겨 있어. 방문은 이제 오픈해갖고 화장실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되고 안에 화장실이 있었으니까는. 거기서는 뭐 구타라든지 이거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인신 구속은 심했죠. 대구 희망은. 제가 그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그 생각에 한 30살짜리 꼬마애들도 있었거든요. 꼬마애도 있었고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아놓고 있었는데 뭐 제가 한 4개월, 5개월 있다가 나왔지만 더 오래되신 분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 배치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이 나는 정말 궁금한 게 이게 임시보호소인지 임시보호소라 그러면은 최소한 1년 이상 이렇게 가둬두면 안 되잖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로 만들어진 건지. 본격적으로 이제 구두 닦는 세계에 뛰어들었죠. 뛰어들어갖고 건물업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면서 돈이라는 게 이제 조금 내가 일한 대가를 좀 챙긴 게 77년도에 대학가이제 나어떻게가 나왔거든요. 그게 유행하고 78년도부터 제가 구두 닦으면서 한 달에 한 2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울 생활을 시작했고, 뭐 오래 한 건데 오래 안 있고 또 와갖고 뭐 청계천에 갔다가 또 종로 이가에 그 YMCA 거기서도 직세했고 뭐 많아요. 서울도 동대문, 뭐 정량리 2년 정도 하고 나서는 제가 섬유회사 들어갔어요. 부산에 있는 아마 건국 섬유일 거예요. 아마 거기를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섬유회사와 굿 닦는 일을 반복해 가면서 했어요.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24살 되던 해에
섬유회사를 다니다가 정말 운명적으로 누구를 만나게 되죠. 저쪽 부모들 모르게 또 둘이 만나고 또 하다가 그의 추석 때 지 보너스 받은 거 하고 월급 받은 거 하고 둘이서 싹 다 서버린 거예요. 둘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도망을 간 게 울산으로 갔어요. 사실은 그 사람을 만났을 적에 행복한 면도 있었지만은 그런 면에서는 제가 너무 무책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그 후로 한 6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했지만 결국은 이제 헤어졌고 그게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갈망하고 꿈꿔온 그 가정이라는 걸 이룰 수 있는 타이밍이었었는데 그게 그 와서도 마찬가지로 나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누구 하나 내 속마음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고 누구 하나 들어줄 사람도 없었고 뭐든 어떤 일이든 나 혼자 결정해서 나 혼자 해야 나가야 됐고 그리고 특히 시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국을 떠돌며 생활하는 여기 구두도 닦고 저기다 했을 적에 그 생활을 했을 적에 책임감이 없었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하다가 이 형들하고 뭐 안 좋고 하면 그냥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 그게 그런 생활을 했던 게 몸에 배였던 것 같아요. 내 아니면 누가 지켜줄 사람 없으니까. 그게 나한테 가득 배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해 감당을 할 자신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위에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는 결국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자꾸 틈만 생기게 되는 부분이.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내 곁을 떠난 게 그 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 알았어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서울을 올라와 갖고 92년도 그 남대문 그 영창악기 앞에 구두 닦는 터가 그때 2,800만 원 하는 건데 2,500만 원 주고 제가 사갖고 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돈을 상당히 좀 많이 벌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고향 친구를 하나 만났어요. 동대문에 원단 직매 대리점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친구가 이제 나한테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네 돈도 모으면 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 직업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원단 대리점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뒤에 결혼까지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는 이 얘기가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솔깃해 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갖고서는 내 나름대로 좀 알아보고 하니까는 그 자체가 뭐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소매점이 아니고 도매점이니까 한꺼번에 이제 원단이 한꺼번에 들어가요. 한꺼번에. 그래서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 이제 가게를 인수를 했죠. 인수한데 그래서 친구만 믿고 그러면 이제 영업소장으로 해갖고서는 안 치고 했는데 원단은 전부 다 낙가만 시장에 다 반값으로 팔아먹고 나한테 恩갖다 주고 지는 잠적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시작해 3개월, 4개월 만에 말아먹었어요. 다. 사거리. 다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뭐 하루 빚잔치 했죠. 빚잔치 하면서. 그래 지내다가 다시 월드컵 끝나고 그 다음 해에 경남 산청을 갔어요. 산청이라는 데를 가갖고 거기서 구두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돈을 또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산청에서 한 10년 좀 넘어 지냈어요. 지내다가 조금 거기서 이제 여자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 여자분으로 해서 또 한번 폭삭 주저앉았죠. 어떻게 하든 나도 남들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가족이란 단어에서는 어떤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겪어본 바도 없고 제가 그거를 희망하고 꿈꿨는데 불구하고 이루지를 못했고
그래서 가족이란 단어 자체가 항상 제가 갈망하고 하는 단어가 가족이지만은 또 그 가족이란 자체는 또 내하고는 또 멀어진다는 느낌이 좀 상반된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족이란 그 개념보다는 내가 이렇게 나이에 들어가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많이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거, 가족을 만든다 어떤 그거는 지금 현재는 제 생각이나 여기 안 들어 있습니다. 제 의지도 아니었고 제 자유도 아닌 상태에서 그런 곳에 끌려갔다 왔는데 이 사회에서 어린 아동들이나 이런 힘없는 그 약한 자들이 이 사회 그때 당시 사회에 살면서 착취를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어린 나이는 어쨌든 간에 내가 노력을 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따르는 노동 대가는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겨우 하루하루 명줄 이어가듯이 그 부분만 이어갔으니까 그걸 빌미해서 이만큼 발전이 되어 왔고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때 당시 희생하신 분들은 이런 사회 각계의 소외층들이라든지 저희들 비롯한 수용시설의 피해자들 이런 분들의 당시 이런 우리 같은 사람들이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 그런 걸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고 하지 않는 점 이런 것들이 아쉽고 영아축 재생원 피해자분들도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피해자들 또 알고는 있는데 정부에서 길을 안 열어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피해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한 분 한 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